문법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의문의 변동, 또 단어의 뜻, 그리고 문장론, 이런 것들이 문법에서 우리 발목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문법은 무조건 목표가 있어요. 문법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알기 쉽게, 재미있게 알기 쉽게 본인들이 스스로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생각 가지면 문법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만화도 사용을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재미있게 알기 쉽게 외우는 방법들 위주로 나가니까 문법에서만큼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보면 알 수 있어, 이건 알기 쉽게 돼 있어, 이건 재미있게 할 수 있어 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머릿속에 가지기를 바라요. 문법은 말 그대로 볼게요. 문이 뭐냐면 그럴 문자예요. 그럴 문, 글입니다. 법은 뭐냐? 법법자예요. 글의 법이야. 쉽게 말하면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어에서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야 하고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야. 원칙. 예를 들어서 종로, 종로라고 써져 있는 이 말은 앞에 있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뒤에 있는 유음인 리을이 어떻게 니은으로 바뀌어라 라고 이렇게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야. 요걸 비음화라는 하나의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요걸 종로, 나는 종로 사가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다, 난 종로 오가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외국인밖에 없어요. 외국인밖에.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법에 맞춰서 종로, 협력 이렇게 발음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문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니 정해진 원칙,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빨간불이 있죠. 그러면은 원칙, 법과 원칙에 따라서 빨간불이면 차를 세워야 되죠. 또는 우리가 횡단보도 걷기 전에 뭐 하면 빨간불이 딱 횡단보도에 있으면 이렇게 서야 되죠. 그게 원칙이지. 어머. 그런데 빨간불일 때 차가 휙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니? 우회전? 뭐 운전할 줄 아나? 빨간불일 때 유턴? 유턴 말고 힌트. 하스피. 하스피. 이요. 우리 대전은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어디 홍성, 예산, 이런 데 10만, 11만, 15만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는 15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앰뷸런스보다 벌써 소리가 다르죠. 150만의 위용을 자랑하죠. 그래서 위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시각을 다투는 환자가 빨간불이 딱 됐어. 그러면 앰뷸런스 기사가 어머 빨간불이네, 난 원칙을 지켜야지, 법을 지켜야지, 서 있어야지 하는 미친 기사는 없죠. 어떻게 하더니 그냥 그대로 이용 하면서 가죠. 불자중차도 위용을 밝히면서 위용 하면서 가죠. 뭐 할 때가 있어? 예외일 때가 있는 거야. 바쁘고 급할 때, 환자 수송할 때는 빨간불이라도 지나칠 때가 있죠. 언더스탠드? 내가 횡단보도 이렇게 했어. 근데 강아지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막 다리면서 하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강아지가 있어. 근데 차들이 막 씩씩다니는데 잘못하면 얘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차가 약간 뜸해, 많이 오잖아. 그럴 때는 빨리 가서 그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죠. 빨간 불일지라도. 그러니까 예외적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 예외적 상황이 있다. 그래서 얘들아, 문법은 원래는 법이에요. 지켜야 되지만 예외적 상황도 있다라는 거, 예외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들아 얘기했죠. 위용 하면서 가는 불자동차는, 또 앰뷸런스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일을 하죠. 문법에서도 다 똑같이 규칙적으로 다 규칙적으로 가지만 요 예외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리을 비읍 발음의 대표음은 리을입니다. 밑에 겹받침 리을하고 비읍이 있으면 우리는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뭐라고? 리을을 대표음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얄부르다, 얇다. 이건 얇다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의 원래 원칙이 리을 비읍의 대표음은 리을이라 얇다라고 읽어야 되죠.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넓다, 얇다 이런 거 다 리을 비읍이야. 그러면 거기는 리을로 얇다 이렇게 되는데 넓다 이렇게 되는데 어머 이건 어떻게 읽어요? 리을 비읍인데 밝다야? 아주 밟아버려. 밝다에 리을 있죠. 이건 대표미 리을이 아니라 비읍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밟다가 표준말입니다. 밟다가 금을 밟다 이렇게 해야 되지. 금을 밟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understand? 밟다가 표준말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잘 나와. 얘들아, 널뚱굴다가 아니에요. 리을 비읍이지만 널뚱굴다가 아니라 뭐니? 비읍이 표준말입니다. 그래서 널뚱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넙뚱글다, 밟다, 그리고 마지막 넙쭉.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면 리얼 비읍에서 비읍이 들어가요. 넙쭉하다. 요건 연음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지만 넙쭉하다가 되지 널쭉하다가 아닌 거죠. 요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리얼 비읍은 전부 다 법으로 치면, 문법 원래 법으로 치면 얇다, 넓다랗다 이렇게 리얼 비읍에 리얼이 나오는데 요것만 비읍으로 나오는 거야. 어떻게? 밟다, 넙둥글다, 넙죽하다. 이거는 비읍이 발음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요 예외되는 규정이 자주 나오죠. 다음 중 규정상 발음이 나머지 하나와 다른 것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예외인 게 답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빨간불이면 서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가서 그 강아지로 구해오느냐, 중요한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 거니까 예외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어떻게 외우느냐? 알기 쉽게 재밌게 한다 그랬죠? 요런 예외들은 전부 이상샘만 떠올리면 돼요. 나만 떠올리면 바로 나옵니다. 모든 건 다 리얼 비읍이에요. 근데 이상샘은 넙둥글죠. 나는 항상 보면 이게 넙둥글. 쌤이 살을 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운 거죠. 정말 먹기 싫은데 막 새벽 1시, 2시에 막 다사랑 치킨 시켜서 막 2개씩 막 먹고 먹기 싫은데 막 치킨 막 꾸역꾸역 정말 먹기 싫었어요. 수업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을 한 거예요. 꾸역꾸역. 그래서 쌤 얼굴이 넙둥글죠. 그리고 배를 보니까 대단히 넙죽하죠. 넙둥글고 넙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싶어? 아주 받고 싶죠. 그죠? 자, 리얼 비읍은 원래 무슨 발음? 리얼 발음입니다. 얇다, 넓다, 그죠? 예외인 거. 시작. 뭘 누가 밟다 그러니? 다시. 넙둥글다, 넙죽하다, 밟다. 그치? 그 밥을 완전히 딱 그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으면 되죠. 그래서 예외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99%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예외는 꼭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알기 쉽게 재밌게. understand? 자, 이제 본격적인 문법으로 들어갑니다. A4 용지 옆에다가 쓰면서, 원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쓰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자, 먼저 우리말 개관입니다. 우리말을 넓게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먼저 1. 우리말의 뿌리. 우리말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냐? 우리말의 뿌리는 알타이 어족입니다. 우리말은 알타이 어족에 속해요. 알타이가 어디냐면 이제는 뭐 얼추 알겠죠?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독도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위쪽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 몽고고원이 있고요. 몽고고원 지나가면 러시아 이쪽 있죠. 러시아 여기에 우랄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이 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 밑에 여기 옹기종기 모여 살던 이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랄랄라랄라 하고 일본은 어디서? 몽고 쪽에 자리를 찾게 돼요. 그 당시는 무슨 선사시대 이런 거였겠죠. 그때는 말이 있어 없어? 말이 없었겠죠. 우두부서사
또 가봐. 어이소, 아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화가 났고 뭔가 갈등 요소가 있었고 그래서 피시피시다 서로 간에 싸움이 있었겠죠. 그때는 말이 언어가 분화가 잘 안 돼서 세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지 못했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겠죠. 그리고 난 더 추워. 추워. 난 더 밑에 그래. 랄랄라라고 내려왔겠죠. 여기. 언더스탠드. 그리고 더 내려왔겠죠. 그리고 이쪽으로도 갔겠죠. 배 타고 하면서 도착. 이건 나라가 아니문이다. 뭐 이러면서 이게 났겠죠. 그러니까 알타이 여족에 있던 이 사람들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점점점 남하하기 시작해서 마치 철새가 따뜻한 남쪽 나라 찾아가듯 남하기 시작하면서 몽고 쪽에 한 무대기, 쭉 와서 우리나라 쪽에 한 무대기, 쭉 가서 어디에? 일본 쪽에 한 무대기. 이런 사람들이 어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여기 알타이 쪽에, 알타이 산맥 밑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우리를 알타이 여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몽고 쪽 말하고 우리말하고 일본말하고 스피스피해요. 스피스피. 뭔 말이냐? 어순이 같아요. 어순이 같아. 외국말은 얘기했죠? 뭐 말이 맞아. I go to the school이잖아. 나는 간다. 어디 학교 이렇게 되잖아. I go to the school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몽고증은 미카 떡보다 갖고 있게 이러면서 나는 학교 간다 이거고 우리는 나는 학교 간다 이거. 학교는 이빠이 가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순이 똑같은 거야. 이런 말은. 그러니까 같으니까 여기 더 골 때리는 사실은 우리말 구두라고 있어요. 우리말 구두. 이게 몽고 사전 찾아보면 몽고의 구루츠라고 나온대요. 구루츠. 일본말은 구츠래요. 맞니? 일본어 배운 사람 없어? 일본말은 구츠래요. 그러니까 구두, 구루츠, 구츠 스피스피하죠. 스피스피하죠. 그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이 사람도 엉덩이에 반점 있어요. 몽고 반점. 우리도 태어나면 엉덩이에 반점 있어요. 몽고 반점. 일본 애들도 몽고 반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특성도 있지만 어원적으로 스피한 말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말의 뿌리는 어디냐면 바로 알타이 여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타이 여족이 쭉 오다가 나중에 배우죠. 여기 북방계 언어가 되고 얘들이 고구려 어가 돼요. 그럼 덩그덩이 풀이 덩그덩그한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남방계 언어가 되면서 이제 신라어, 백제어 이렇게 나눠지면서 우리말이 서서히 분화되기 시작한 거고 아직도 그 고구려어와 백제어와 신라어에 잔존이 남아있는 게 뭐니? 사투리죠. 사투리. 영어로는 사루리. 지방 방언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알타이 여족의 특징이 있으니 이 알타이 여족은 4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what? 모음 조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모음 조화는 따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모음 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서로 붙어있는 것이 뭐니? 모음 조화예요. 찰랑찰랑, 철렁철렁, 찰랑철렁 이런 거 없죠? 그죠? 찰랑찰랑, 시냇물은 절절절절, 가볍게 경쾌하죠. 절절절, 시냇물 줄줄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모음 조화는 양성은 양성, 음성 음성끼리인데 이건 몽고어도 일본어도 우리어도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두음 법칙이 있어요. 두음 법칙. 리을이나 니은은 앞에 오기를 꺼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 중에는 리을이 앞에 오는 거 거의 없어요. 다음 세 번째 말음 법칙이라고 있어요. 말음 법칙을 옛날에는 말음 법칙이라고 했어요. 끝말자 써서. 근데 요즘은 한글로 만들어서 끝소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음 법칙, 끝소리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피읍을 비읍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고 뭐 기역을 기역으로 우리가 발음하는 걸 끝소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우리 알타이 여족은 성의 구별이 없어요. 남성, 여성 이런 구별이 없죠. 예를 들어 독일어 배운 사람 있니? 없나요? 독일어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성도 있다며. 남성, 여성, 중성, 고유명사 앞에 이렇게 다 붙는데요. 그런데 우리 알타이 여족, 우리말 포함해서 우리말은 뭐야?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의 구별이 가입편에 없다.
자, 이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알타 여족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꼭 알아둘 게 뭐냐? 4개죠. 어디나 4개라는 건 얘들아 오지선다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4개니까. 그래서 다음 중 알타 여족의 특성이 아닌 것은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동그라미 칩니다. 다른 생각 법칙관에서 동그라미 뭐? do and Mars 성. 알타 여족 특징입니다. 못 외우잖아. 이거 못 외우면 모두 전부 다 말썽이 난다는 얘기죠. 그죠? 모두 말썽이다. 모두 말썽이. 이게 못 외우잖아. 나 혼자만 말썽이 되는 게 아니야. 모두 말썽이야. 모두. 알겠지? 다 썼니? 자, 얘들아 알기 쉽게 재미있게 리을 비읍 받침 중, 한글 맞춤법 제 10항인데 리을 비읍 받침 중 다 리을 발음이 대표음인데 비읍 발음 나는 거 시작. 다음 알타 여족의 특징 4가지 시작. 모음 발달, 모음 조화, 둥 법칙, 말음 법칙, 끝소리 법칙, 성의 구별이 understand. 벌써 2개 외웠죠? 다음, 이 우리말의 뿌리가 알타 여족이면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지금 이 말, 국어, 도대체 이 말, 우리말인 국어의 제자 원리, 국어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국어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냐, 국어는. 내가 초등학교 때,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 그랬거든. 국어선생님한테 들은 말인데 정말 그 국어선생님 찾아뵈면 뭐라고 좀 따져보고 싶어요. 난 정말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긴 거제도니까 국어선생님이 선생님 기역, 니은 이런 거, 디귿, 이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질문했더니 혹시 너희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 있나? 세종대왕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우리 백성들에게 알기 쉬운 문자를 보급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고민 끝에 주무시다가 잠깐 눈을 딱 떴는데 어머, 휘영청 밝은 이 달에 그 밤에 창문 틀을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창문 틀은. 그래서 보고 세종대왕께서 갑자기 오 그래, 이건 기억이라고 하자. 그래, 이건 니은이야. 이런 디귿을 리을이 미음 비읍 시옷 지읒 지읒. 선생님 동그라미는요? 이응은요? 이응? 누가 세종대왕 주무시는데 구멍을 뚫고 본 거지. 그래서 이응, 히읗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너희들 나이 때까지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대한 부끄러움, 좀 남세스러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진 이 더러운 글자. 남들은 ABCD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뭐 해서 이집트 문자, 상형 문자 참 멋있게 만들었는데 뭐 갑골 문자인데 우리는 왜 이랬지? 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거 누가 퍼뜨렸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 식민사관 했던 새끼들이 퍼뜨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기억이나 니은이나 미음이나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니? 입모양 보고? 혀? 목 모양? 입, 혀, 목? 눈? 팔, 귀? 그게 아니야, 얘들아. 국어의 입모양이나 뭐 이런 거, 국어의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글자를 세종대왕이 먼저 만들고, 하긴 세종대왕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죠. 세종대왕이 오더를 내린 거야. 뭐를 집현전 학자한테 이렇게 만들어 봐라! 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이렇게 쭉 모여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뭐 이러면서 만들고 세종대왕이 보고 오고 괜찮네. 딱 오더를 내리고 거기 이제 집현전에 있는 친숙준이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이제 정리를 한 게 한글인데, 우리말의 뿌리는 얘들아 꼭 기억해야 돼요. 자음은 어떻게 만들었냐? 자음은 발음 기간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어요. 자음은 세종대왕이 처음 만든 시기에 17자가 있었는데 17개는 다 발음 기관의 모양 가지고 만들었어요. 아까 얘기한 혀, 입, 어금니,
목구멍 이런 걸 통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뭐를 하나씩 하나씩 회를 더했어요. 가획을 한 것이 바로 자음입니다. 발음기관의 모양 플러스 가획이 자음이고요. 모음은 발음기관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내부 지형,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천지는 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늘, 땅, 사람,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요. 거기에 초출하고 제출해서 합용, 초출과 제출을 통해 제출을 통해서 만든 것이 모음입니다. 그래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 플러스 가획을 했고요. 모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땅, 사람, 천, 지인의 모습을 본따서 거기에 초출과 제출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자음과 모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발음기관은 모양, 천지는 모양.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서 상형에 따라서, 그래서 상형의 원리에 따른 거죠. 형상을 본딴 겁니다. 어떤 상형, 그럼 형상이죠. 어떤 모습, 형상을 본따서 만든 원리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만든 게 과학 한글이기 때문에 뭐로 된 거야?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거죠. 창문 틀 보고 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은 동그란 빵꾸 뚫은 거 뭐 이러면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가 어떤 애들인데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얘들아, 문법을 배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글에, 우리 국어에, 우리말 한글에 그 원리를 제대로 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자음입니다. 자음은 뭐라 그랬죠? 자음은 뭐라 그랬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땄다 그랬죠? 그래서 자음은 먼저 기본자가 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인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볼 때 기본자가 있어요. 뭐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가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리세요. 어디다? 그 밑에다 기역년 미음시옷 이 밑에다가 그리세요. 잠깐만, 어디다라고 얘기한 건 반말한 거잖아. 똑같이 그리세요. 네. 선생님이 국민학교 6학년 때 정말 열혈 시청자였었어요. 들장미 소녀 캔디라고요. 캔디입니다. 캔디가 포니의 동산에서 안소니를 처음 만났는데 그 안소니가 말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래서 마음에 아픈 가슴을 잡고 있는데 아치하고 스테아라는 그 형제들이 캔디를 좋아해요. 그리고 스테아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으로 지원했다가 죽어요. 죽어가면서 아름다운 저녁놀 캔디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막 이래요. 그리고 캔디가 테리우스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도 간혹 테리우스가 입었던 그 하얀 백색의 그 옷 이렇게 입은 적이 있어요. 진짜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하얀색의 그 백색의 그 브라우스를 입었는데 지금은 찢어지죠. 지금 쫄티가 됐어요. 쫄티. 자, 우리 캔디를 보고 얘기합니다. 캔디야 뭐 공이라고 해봐. 공 하고 뭐니 여기 어금니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역은 어금니 소리입니다. 뭐라고? 크게 그리달라고? 기다려줄게요. 걸름 이런 거 다 어금니 쪽에서 나는 소리라 어금니 소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니은이죠? 요건 편집해 달라 그러나? 혀가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쌤이 얼마나 혀를 뺐는지 아냐? 그래서 이 니은 발음은
니은이 들어가는 발음 그리고 니은 계통에 있는 리을은 전부 다 혀가 윗 입천장에 붙어야 돼요. 니은은 전부 입천장에 혀가 가다가 위에 붙어야 돼요. 자, 얘들아 따라 해봅니다. 나나나 시작. 나나나 난난나나나 수아. 수아는 혀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시옷은 안 붙는 거예요. 니은만. 자, 니은을 빼고 니은을 위에 붙이지 않고 나나나 해봅니다. 시작. 수아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니은은 혀가 위에 붙은 소리. 그래서 이거는 뭐니? 혀소리가 되는 거죠. 니은은 혀소리입니다. 혀가 위에 붙어야 되는 거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 버려야 할 때 니은이나 리을 계통에 빼볼게요. 나 아유 이 밤이 흐르고 안 되는 거예요.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 받침은 전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음 미음은 이거 입구자죠. 요거 입술 소리입니다. 입술에서 나는 소리죠. 입술이 붙었다가 팍 하고 터지는 소리 미음 계통의 말입니다. 입술이.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미음자 들어가는 것들이 보통 아이들이 주로 많이 잘 사용하죠. 막 하다가 뭐 엄마예요. 배고픈데 맘마예요. 소리는 똑같은데 엄마가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너 나 엄마라고 했구나. 배고프니 너 맘마라고 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품하고 아빠 하면 아빠예요. 그죠? 아빠, 엄마, 아파 이런 것들은 애들 정말 잘해요. 애들이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 이 소리입니다. 이. 예를 들어 우리 치과 가서 해보세요 하면 하면 뭐니? 하면 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죠? 해보세요 하면 하고 이가 이렇게 보이죠? 시옷처럼. 그죠? 이 옥수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옷은 이 소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소리를 못해요. 그래서 뭐하니? 삼춘이라 그래? 담툰이라 그래? 담툰 이렇게 하죠. 담툰 배고파, 담툰 아파, 담툰. 그러니까 시옷 발음을 못하고 맨날 디귿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죠. 담툰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 소리입니다. 어디? 여기에. 캔디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죠. 기역 소리, 어금니 소리, 니은 혀소리, 미음 입술 소리, 시옷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요건 뭐니?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에서 나는 소리 후두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응 받침은 전부 목을 울리죠. 이상, 걸상, 밉상, 대장. Understand? 이 기본자를 물어보는 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음의 기본자가 아닌 것은 정말 되기 쉽죠. Understand? 그래서 기역, 니은, 비음, 시옷, 이응, 기역, 니은, 비음, 시옷, 이응, 기역, 비음인가? 기역, 니은, 비음, 시옷, 오, 이응, 시옷, 안 되죠? 이걸 외우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 너무 힘들어요. 자음이 지금 남아있는 게 17개에서 14개인데 어떻게 외워요? 라고 할 때 씁니다. 강, 너, 뭐, 서울이죠.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강 넘어 서울로 가야 되죠. 강 넘어 서울. 감사합니다. 됐죠? 지금 여러분은 높둥글다, 넙죽하다, 바빠 모두 말썽. 강 넘어 서울. 요 3개 외우는 방법을 알고 있죠? 외우고 있죠? 자, 뭐 있다고? 다 같이 강 넘어 서울. 자, 기본자 뭐라고? 강 넘어 서울. 시작. 기억, 니은. 자, 이 기본자에 이 2번 이 기본자에 이제 가획했다 그랬죠. 자, 기본자 동그라미, 가획 동그라미. 기억이 다 같이 시작. 강, 너, 뭐, 서, 울. 자,
자음은 기본자하고 가액하고 또 뒤에 뭐 하나 더 있어요. 기역을 가자가 뭐냐면 더할 가자입니다. 기역에 획을 하나 더 했어요. 그럼 뭐니? 기역이 되죠. 그러니까 기역하고 기역은 같은 집안 애들이란 얘기죠. 전부 어디서 난다고? 어금니에서 난다고. 공, 콩, 꽁. 여기에서 나오는 쌍기역이나 쌍기역 된소리들은 다 지금 뺍니다. 니은을 보고, 자, 니은에서 획을 하나 꺼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획을 꺼볼까요? 티읕. 어떤 애 이렇게 합니다. 쌤, 티귿, 티귿 입을 찢어놔요. 티읕입니다. 다음, 미음을 위로 쭉 당겨봐. 쭉, 비읍. 미음을 쌤처럼 옆으로 이렇게 쭉 당겨봐. 비읍이 되죠. 옆으로 쭉 당기면 엔드. 시옷을 어떻게? 시옷에 획을 하나 꺼봐요. 지읒. 하나 더 끄면 지읒. 다음, 이응에 획을 하나 끄면 요걸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여린 히읗. 보통 관형사형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홀빼이셔도 이런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홀빼, 백성들이 뭐 이러고자 할 홀빼 있어도 뭐 이렇게 할 때 이 관형사형 의미로서 여린 히읗 들어갑니다.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히읗이죠. Understand? 근데 이렇게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고 다를 이자 다르게 만들어진 문체, 다르게 만들어진 글자가 있었으니 딱 세 개입니다. 하나는 기역 계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옛 이응입니다. 옛 이응. 이 옛 이응은 뭐냐? 그냥 이응하고 뭐가 다르냐? 그냥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음가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받침에 쓰여도 그게 발음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옛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그래서 받침으로 쓰이면 발음, 즉 목구멍에서는 발음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얘들아, 예를 들어 보이죠? 예를 들어 15세기 중세국어에 이런 말이 딱 써져 있어. 낙서가. 그러면 15세기에 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상바보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니? 이사바보라고 해요. 이사바보. 왜? 이건 음가가 없어요. 이것도 이죠. 이것도 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음에 이응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꼭지가 없는 거는 음가가 없이 그냥 이사바보라고 이런 거예요. 이걸 이상바보라고 하려면 어떻게 되니? 꼭지 하나 붙여야 돼. 이건 이상바보가 되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저렇게 불편하게 음가 있는 것, 음가 없는 것 왜 이렇게 나눴을까? 15세기에는 동국정운식 표기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동국정운이라는 책에 보면 중국의 한자어를 우리말 한글로 바꿀 때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한 거예요. 그 동국정운식 표기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으니 요거는 이제 좀 학년이 올라가면 배워서 지금은 얘기 안 합니다. 전반적인만 얘기하는데 동국정운식 표기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뭐냐? 원래 한자의 원음을 따르는 거예요. 훈민정음 서문에 나란 말씀이 댕기게 달라 문자와 서로 삼아짜자 내 일을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만들었죠. 빼난케 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 중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하지 않고 뭐 댕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중국이라고 쓰지 않고 한자어는 중국 쓰고 옆에 음을 뭐라고 하면 댕귀 이렇게 써놨어요. 편안이 아니라 뼈안 이렇게 써놨어요. 중국 발음에 맞춰서. 그게 동국정운식 표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초성, 중성, 종성 이 삼성 체계를 쓴 것이 뭐니?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들에 한자어가 나오면 전부 다 초성, 중성, 종성에 받침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초성이고 중성이죠. 한자어인데 우리 한글 말이고 한자 할 때 초성, 중성이죠. 뭐가 없어? 종성이 없죠. 그래서 음가 없는 뭐를 붙여? 이음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초성이고 중성이죠. 만약에 이게 바보는 우리나라 말이죠. 바보의 어원은 밥보입니다. 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자라고 쳤을 때 이거는 한자라고 쳤으면 초성 있고 중성 있고 뭐 없어? 종성 없죠. 그래서 이거 붙여주는 거예요. 초성, 중성, 이게 다 한자라고 봤을 때 그럼 봐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삼성책에 따라서 딱 3개씩은 초성, 중성, 종성, 초중종, 초중종, 초중종 다 써긴 했지만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고? 이상바보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금방 쌤이 이야기한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고 있는데 세종이 한자거든. 그런데 보면 세 해놓고 이게 있어요. 음가 없는 이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라고 읽는 거예요. 다음 이렇게 꼭다리가 있어요. 그럼 이러면 세종이 되는 거죠. 어는 뭐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썼겠죠. 언더스탠드 했나?
이게 동국정시 표기라고 여러분이 조금 고학년 되면 배우는데 잘 들어 얘들아. 모든 공부는 의문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다 옛날에 아이들이 질문했던 겁니다. 선생님 왜 이런 걸 썼나요? 왜 이형하고 예디형을 구별해서 썼나요? 등등의 여러 질문들이 나와서 그 질문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거라 생각해서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게 왜 그렇지? 그런 질문들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디형은 뭐니? 음가가 있는 이형을 예디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리고 얘들아 니은, 디귿, 디귿 다 혀가 붙어야 되겠죠? 혀소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얼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체자입니다. 그리고 시옷 계통에 나온 새로운 이체자가 있었으니 뭐냐? 요게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여린 히읗, 옛 이형 반치음. 이 반치음은 15세기에만 있었어요. 16세기 가면서 다 없어져요.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는데 반치음은 시옷하고 지읒의 중간 발음인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는 잘 못하겠어요. 원래 얘들아 우리 얼굴에 본래 얼굴이 뭔지 아니? 본래 어원이 저지입니다. 저지. 우리 얼굴에 원래 어원이 저지예요. 저지가 젖이 되고 저지가 쪽이 됐어요. 쪽이 뭐니?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은 그 얼굴 팔린다 뭐 팔린다 그래? 쪽팔린다 할 때 그죠. 쪽팔린다의 어원이 저지예요. 근데 이 반치음 발음을 못해서 그냥 쌤은 할 때마다 지읒으로 해요. 쌤이 제일 어려운 발음 중에 하나가 이것도 반치음도 그렇고 영어로 3 있죠. 스트리 발음 정말 못하겠어요. 뜨리 뭐 이러는데 뜨리 뭐 이러는데 그냥 저 스트리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처음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자음이 몇 개냐면 17자예요. 17자. 이렇게 해서 총 17자를 만들었어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개 만들었죠. 언더서 텐다. 여기서 빠진 건 뭐냐면 병서라고 해서 나란히 병 쓸서 나란히 쓴 거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요 5개만 빼고 기본자로 요 17개란 얘기죠. understand? 총 17자가 만들어졌다가 현재 우리는 여기서 몇 글자만 쓰니? 14자만 쓰죠. 17에서 14 빼면 3이죠. 3글자 뭐 사라졌죠? 지금 안 쓰는 거. 예, 여린희은. 오이 잘한다. 여린희은. 안녕. 예디은. 아우! 자살했다. 또 자살했어. 살기 힘든가 봐요. 다음 반치음. 요 셋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언더스탠나? 언더스탠? 얘들아 이거 너희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강 넘어 서울. 가액하니까 키읔. 가액하니까 니은에서 가액하니까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시옷 치읓. 지읒 치읓.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역계통의 요거 띄우고 요거. 요 17개를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음 넘어갑니다.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라고 그랬죠. 모음은 기본자가 천지인이라고 했는데 하늘은 다함이 없고 크기가 다함이 없어요. 그래서 점입니다. 천이고요. 지 땅에 있죠.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 서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있죠. 천 아래합니다. 지 으고요. 이는 이입니다. 그래서 아래야 이 이게 뭐니? 바로 천지인을 형성한 겁니다. 모음에서 자음이 얘들아 자음보다 모음이 훨씬 개구도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커니까 우리말은 모음에 자음이 붙는 형태입니다. 모음은 혼자서라도 말이 되죠. 근데 기역이나 미음이나 이런 거 혼자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음은 얘들아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서 가장 개구도가 큰 건데 자 그림을 또 밑에다가 아까 캔디 그리듯이 여기다 그림을 그립니다. 뭐 있다고요? 아래야 이가 기본이라 그랬죠? understand?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가? 하늘이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여기 있어요. 하늘이 여기 있어요. understand? 그리고 땅 사람 그리세요. 아래야 이 해놓고요. 동그라미. 그리고 하늘 해놓고 땅 사람 understand? 다음 여기 또 동그라미. 그리고 하늘 두 개 아까 똑같이 땅 사람 자
얘들아 요렇게 보면 몇 개인가? 11개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예요. 그래서 기본자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한 번 한 거를 초출이라고 해요. 초출. 하나씩 더 하늘을 한 거를 제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음은 초출과 제출로 나눕니다. 볼게요. 자, 모음은 기본자가 다 같이 불러볼까요? 뭐? 아래야, 이죠. 그리고 초출된 게 있어요. 초출되니까 뭐니? 오부터 들어가죠. 밑에 오. 그리고 초출이죠. 제출은 여기다 뭐니?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요게 아래하고 오와 아고 요. 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 아래야, 오, 요, 야. 이 5개가 뭐냐? 양성모음입니다. 나중에 모음조 할 때 배운다 그랬죠. 이 양성모음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이 나는 게 양성모음이에요. 가볍게 경쾌한 느낌. 속닥속닥, 속닥속닥, 쑥덕쑥덕, 쑥덕. 이야기가 무겁죠. 의계통은 우가 있죠. 어가 있죠. 그리고 다 같이 뭐 있니? 유유 눈물 흘리는 거. 요. 이런 것들은 음성 모음에 가깝죠. 이건 아주 무겁고 칙칙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우신 우리 세종대왕님. 왜? 이는 없어요. 얘 뒤에는 없어요. 언더서텐 이 뒤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 11개가 모읍니다. 처음에 이는 여기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얘 중성이에요. 중성. 이는 중성이고요. 이렇게 모음 다 합하면 다섯, 10개 총 11개입니다. 모음 총 11개 썼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 남아있죠? 10자 남아있죠. 뭐 사라졌니? 점. 예. 바로 아레아가 사라졌죠. 근데 이 아레아가 얘들아 19세기까지 제주도에는 살아있었어요. 제주도 워낙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주도는 막 옛날에 막 유배지고 막 이랬었거든. 옛날에 탐나라고 불렸는데 제주도는 아직 19세기까지 아레아가 썼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막 한자 없어요 막 이런 말 써요. 한자 없어요. 어서 오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아레아 쓰면서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에서도 완전히 사라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별표. 처음에 세종대왕이 새로 28자를 맹간을이되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을이 하고 총 28자의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대국에서는 총 몇 자니? 24자죠. 닷소리 즉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죠. 사라진 거 불러볼까? 4개죠. 예, 사라졌죠. understand? 자, 요거는 출처를 밝힙니다. 여기서 외우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누가 만든지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고 너희들한테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요건 내게 아닙니다. understand? 쓸까요? 요렇게 열은 히읗 반치음 예디음 아래야 요 순서대로 사라졌어요. 사라진 순서대로 보면 시기별로 보면 얘부터 이렇게 사라졌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죠. 어떻게 하냐? 얘를 10원이라고 하세요. 이거 뒤집으면 10원이죠. 뒤집으면 10원이잖아. 10원 가지고 어디 갔어? 산에 갔어요. 10원짜리 가지고 산에 가서 뭘 먹었어? 사과를 먹었더니 뭐만 남아? 씨만 남은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 혹 학교에서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사기꾼입니다. 알겠죠? 10원 가지고 산에 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라고 외우면 알기가 쉬워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됐죠? understand? 이렇게 해서 뭐? 우리 한글의 제자 자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가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여보세요. 주목. 정석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리을 비읍의 예외. 시작. 우리 알타이 어족의 특성. 시작. 잠깐만. 립싱크 있어요. 립싱크. 시작. 성의 구별이 없다. 성의 구별이 없다. 자음으로 들어갑니다. 자음과 모음은 무슨 원리? 배보지 마. 자음과 모음은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자음은 뭐? 발음 기관의 모양. 모음은 천진. 헤이. 기본자. 자음의 기본자. 시작. 모음의 기본자는 천지인. 오케이. A4 용지를 뒤집으세요. 자, A4 용지 뒤집었나요? 1 했니? 아까 했던 거 리을 비읍인데 예외 비읍 받침 나는 거 3개. 시작. 나를 두 번째, 알타이 어족의 특성 4개 됐습니다. 다음, 그때 바로바로 날로 먹는 강의. 다음, 한글 자음 17개를 다 쓰세요. 한글 자음 17개를 순서대로 써요. 기본자 짝, 가획짝, 이체짝. 다 썼니? 다 쓴 사람은 그 밑에 사라진 4개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사라진 4개. 사라진 문자 4개, 소실 문자 4개를 순서대로. 다 봤니? 틀린 거 없니? 17개, 11개, 사라진 거 다 맞니? 오케이. 자, 이제 구성 원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모음과 자음의 구성 원리. 모음의 먼저 구성 원리입니다. 얘들아, 모음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발음이 나는지, 소리 나는 위치와 방법은 어떤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우리 모음은 고모음이 있고요, 중모음이 있고요, 저모음이 있어요. 전설 모음이 있고요, 후설 모음이 있어요. 원순 모음이 있고요, 평순 모음이 있어요. 이 숫자가 입술 숫자인데 평순 숫자는 뭐냐면 이게 평이에요. 평평하게. 원수는 원이 뭐니? 동그랗게 되죠. 원, 둥글 원자. 왜? 위. 옛날에는 개풀 뜯어먹고 내렸어요. 개풀. 근데 원순 모음만 만들어요. 뭐 개풀 뜯어먹고 있는데 풀. 옛날에는 목말라 물 드세요. 물 이랬어요. 15세기는. 지금은 물 닭똥집. 이렇게 입술의 모양이나 또는 혀의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모음이 어떻게 바뀌느냐는 우리 모음 사각도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모음 사각도? 배웠었어? 기억이 안 나죠? 기억나니? 기억 안 나죠?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억 안 난다고 해야 쌤 수업에 맞는 거예요. 싹 기억나요. 안 해도 돼요. 이러면 입 찢어버린다. 기억 안 나죠? 다 안 난다고 하네요. 모음 사각도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이렇게 그리세요. 약간 말해먹고, 이게 뭐냐면 요게 아까 얘기한 개구도, 즉 턱의 벌림 정도입니다. 뭔 말이냐? 여기서 요게 위 입술 이쪽이 여기고요, 여기가 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턱의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가장 모음 중에서 가장 턱이 많이 벌려지는 게 너희들 치과 가서 하는 말이죠. 뭐니? 치과 갔는데 자 보자, 이 보자. 자 이해보세요. 자, 오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가 맨 밑에 있어요. 입이 제일 안 벌려지는 게 뭐냐? 아까 뭐 했죠?
이해해보세요. 턱이 제일 안 벌려지는 거야. 턱이 벌리면 거의 없죠. 여기서 조금만 떨어가. 조금만 떨어가 볼까? 요거만 하면 돼요. 다시 다 같이 시작. 이 아에 뭐가 붙어? 이제 이가 붙어요. 아에 이가 붙으면 뭐니? 아에 이가 붙으면 뭐니? 예 이가 붙으면 뭐니? 예 애가 붙으면 뭐니? 예 이가 붙으면 뭐니? 왜? 예 이가 붙으면 뭐니? 예 위가 위 끝. 이 몸 사각도입니다. 이가 붙으면 예 이가 붙으면 예 이가 붙으면 왜? 이가 붙으면 위. 이게 몸 다 나온 거예요. 몸 원래 11개인데 보세요. 앞에 있는 요거 뭐니? 이걸 전설모음이라고 해요. 앞에 이 혀의 앞부분이라니까 이, 위, 왜, 에는 앞에서 나니까 전설. 혀의 앞에서 전설. 이건 뭐니? 5개는 후설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랬니?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있다 그랬지. 이거 고모음, 이런 거는 중모음, 이런 거는 저모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표로 외우면 헷갈리는데 이거 모음 사각도 가지고 외우면 훨씬 쉽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원순 있다 그랬죠? 위, 우, 왜, 오만 원순입니다. 나머지는 다 평순. 언더스탠? 자, 물어볼게요, 얘들아. 전설모음 5개 시작. 후설모음 5개 시작. 고모음 4개 시작. 중모음, 저모음, 다음 원순모음, 자, 주목. 대답합니다. 시작. 아니. 이. 왜 이거? 이. 우. 오. 아. 에.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나운서 되고 싶은 사람 있니? 손 들어봐봐. 아나운서, 쌤, 저 아나운서 될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나운서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대답해 볼까? 시작. 다시 김치찌개. 맞니? 자, 요거 대답해 볼까? 이 발음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아나운서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 개와 이 개의 차이점은 턱의 각도라니까요. 그렇죠. 김치찌개. 김치찌개는 떨어져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부대찌개. 민물, 개가 아니죠. 민물, 덜 떨어지죠. 민물개. 뭔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어? 민물개라고 하면은 이 개가 되고요. 민물에 사는 똥개고요. 민물개가 되면 뭐니? 니들이 개 맛을 알아 하면 뭐니? 이 개는 참개 이런 거, 꽃게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 볼 때도 개냐 이 턱의 벌림의 정도에 따라서 뭐니? 구분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내가 알던 그녀는 이 내가 이 내보다 턱이 더 벌어지는 거죠. 내가
내가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요즘은 이 내가 자꾸 니로 바뀌는 추세에 있긴 있지만 언어는 역사성, 즉 언어는 바뀌거든요. 말을 쓰는 대중, 언중들이 그걸 선택하면 이제는 이런 말도 사라지고 이런 게 점점 자리를 잡게 되게 한 100년만 지나도 네가 표준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새 또 사라지는 말이 있죠? 예.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사람 없죠? 엄마의 바다라고 하잖아. 엄마의 바다, 엄마의 바다 이렇게 잘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김치찌 개, 민물 개 이렇게 턱에 벌림이 차이가 나죠? Understand? 자, 이제 책을 보세요. 모음사역도가 나왔고요. 책 보면 페이지 108쪽 맨 밑에 뭐가 나왔어요? 108쪽 맨 밑에 표 있죠? 표가 있죠? 그럼 보세요. 고모음 아까 4개, 중모음 요거 4개, 저모음 요거 4개, 전설모음 이거 5개, 후설모음 요거 5개, 또 원순모음 하나, 둘, 셋, 넷 이거 4개 딱 나오죠? 외우기가 쉽죠? Understand? 복사했니? 복사했어? 아니야 좀 이따 나오죠. 했죠? 자, 그 다음 다시 A4 용지 꺼냅니다. 자음도입니다. 자음의 구성 원리. 자음의 구성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조음 위치. 소리 나는 조음이 소리거든요. 조음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자음이 나는 위치. 요건 잘 그려야 돼요. 좀 징그러워요. 여기 코예요. 입술이고요. 이에요.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혀고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 턱입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보자. 코고요. 코 그렸니? 코 그렸니? 입술 그렸니?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빨은 동물한테나 쓰는 말이에요. 선생님, 이빨 빼는 치과 같아. 지가 동물이란 얘기예요. 선생님, 아가리 닥쳐. 아가리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입 닥쳐.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입천장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센 입천장, 하나는 여린 입천장. Understand? 그리고 쭉 가서 여기 혀가 이렇게 있고요. 혀가 있고요. 아랫 입술이 있고요. 턱이 있고요. 주걱턱이네요. 양악수술 해야 되겠네. 이렇게 목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양순입니다. 양순. 두 입술 새빨간 두 입술 양순. 두 입술. 여기가 치, 이치자고요. 여기 위에가 치조입니다. 치조. 이 뒷몸입니다. 이 뒤에 몸을 치조라고 해요. 치조. 치조. 이의 뒤에 있어요. 치조. 그 다음에 얘들아 또 혀가 나오네. 혀 내봐. 혀 내서 입천장 혀 바로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입천장 이렇게 대보세요. 딱딱하죠? 딱딱하죠? 이 안 딱딱하면 병원 가야 돼요. 딱딱하죠? 딱딱해서 여기가 경구입니다. 경구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센 입천장이라고 해요. 경구.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 경구. 그 다음에 혀를 안쪽 목구멍 있는 쪽으로 당겨보세요. 목젖 바로 위에. 보드라워. 보들보들하죠? 연하죠? 거기는 뭐라 그래요? 연국의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린 입천장이죠. 부드러워. 딱딱해. 보들보들. 그리고 여기 뭐니? 목구멍이죠? 후두. 그래서 얘들아 양수음, 치조음, 경구음, 연구음, 후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Understand? Understand? 자, 따라해볼까? 양순. 이쪽이니까 치조. 이 안 닦고 계속해서 뭐 충치나 이런 걸 방치하면 치조염 걸려요. 치조염 걸리면 그 치조염에 걸린 병균이 뇌까지 올라가면 사망에도 이룰 수 있어요. 옛날에 생로병사의 비유가 나왔어요. 조심해야 돼요. 양순, 치조, 딱딱한 경구, 부들부들 연구, 후두. 됐죠? 이게 좋은 위치입니다. 다음 2번 좋은 방법.
자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따라서 좋은 법이 나오는데 먼저 파열음이 나옵니다. 파열음은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딱 있다가 맞닥뜨리면서 터지는 소리예요. 파 이렇게 입술이나 이런 게 붙어 있다가 맞닥뜨리다가 공기 중에서 팍 터지는 소리가 파열음입니다. 뭔가 우리 이런 게 있다가 균열돼서 팍 파열하는 거죠. 닫혀 있다가 팍 터지는 소리가 파열음입니다. 다음 파찰음이 있고요. 파찰음 조금 이따 마찰음하고 파열음하고 플러스 마찰음의 중간 발음이고요. 다음 세 번째가 마찰음입니다. 이거 마찰돼서 이 두 가지가 혀나 이런 것이 두 가지가 마찰돼서 나는 소리죠. 되어서 나는 소리. 예를 들어 혀하고 요 입안 공기하고 해서 이렇게 시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찰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음이죠. 비음은 어디서 나는 소리? 코를 눌려서 나는 소리입니다. 콧소리입니다. 콧소리. 저번에 한번 했죠? 이렇게 가리고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런 것들은 다 리을 빼고 미음, 니은, 이응 이런 것들은 다 비음이고요. 유음이 있습니다. 유음은 흘러가는 소리죠. 흐르는 소리. 리을 계통의 흐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열음이나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요 순서대로 정리해서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의 이 구성 방법입니다. 파찰음의 파열음의 삼중체계도 알아야 됩니다. 파열음이 세 개가 있고 파찰음이 하나가 있는데 파열음의 삼중체계 보면 먼저 예사소리입니다. 예사소리는 비읍, 디귿, 기역. 원래 비읍, 디귿, 지읒까지가 파열음이에요. 여기가 파열음이고 파찰음에 지읒이 있어요. 요거 파찰음인데 아까 파찰음이 뭐랬니? 파찰음이 파열음과 마찰음의 특성 같으니까 파열음의 특성도 있죠. 그래서 파찰음에 지읒도 포함이 됩니다.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외우느냐? 바, 다, 가, 자입니다. 파찰음의 성격을 가진 파열음과 파찰음의 성격을 가진 거 다 합하면 파열음은 바다가, 파찰음은 자. 그래서 바다, 가자, 비읍, 디귿, 기역, 지읒입니다. 여기까지 되지? 여기까지 되지?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면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경험아, 된소리면 어떻게 되니? 쌍비읍, 쌍디귿, 쌍기역, 쌍지읒이 되죠. 이게 바다가자잖아? 그러면 된소리는 뭐니? 빠따가정 중국 발음이죠. 버더고조 된소리 빠따가정 빠따가정. 예사소리,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격음하라 그러죠. 거센소리는 피읍, 티읕, 키읕, 치읓입니다. 파타카차오, 파타카차오, 바다가자, 바다가자, 파타카차오. Understand? Understand?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외국인들에게 발음이 안 되니까요. 뭔 소리냐? 우리나라 온 지 몇 달 안 되는 외국인 앉혀놓고요. 읽어봐. 고. 읽어봐. 읽어봐. 고. 읽어봐. 고입니다. 외국인들은 읽어봐. 고. 읽어봐. 고. 읽어봐. 고. 다 고고고예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외국인 이런 체계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 발음 못해요. 그래서 공 잡으러 가니? 공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공 잡으러 가는데 공 잡으러 가니? 뭐 이래요. 외국 사람들 제일 하기 힘든 말. 백! 이게 몰라요. 회사 보고 백 몰라요 이거. 좀 그렇고 아무튼 치읓 뭐 이런 발음도 잘 구분을 못하고
쌤 친구 중에 조삐릴이라는 대학 교수가 있어요. 걔가 평생문화연구원,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서 저기 을지병원 뒤쪽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 해요. 근데 외국 애들 막 뭐 조단도 있고 뭐 수잔나도 있고 막 그 누구 저쪽 얄라뽕따이 이쪽 계통도 있고 이렇게 오면 암만 가르쳐도 이런 건 애들이 잘 못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트리를 발음을 잘 못하듯 얘들은 기역, 쌍기역, 키역의 형태만 다른데 발음을 다 고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뭐가 있어? 이렇게 파이름의 삼중체계가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딱 보면 고, 코, 꼬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가 있죠. Understand?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삼중체계, 좋은 위치, 좋은 방법을 알아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자음도가 나옵니다. 자음 그래프. 자음표죠. 자, 아까 모음 사각도가 있다면 이제 자음표입니다. 자음표는 아래 위 총 6개씩입니다. 자, 줄 6개, 칸 6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셋. 좀 삐뚤삐뚤하지만 참으세요. 쌤의 마음이에요. 이쪽으로 6개, 밑으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체크아웃.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 2시간 진도입니다. 와, 선생님 그럼 일찍 끝나겠네요? 이제 외워야 되죠. 날로 먹는 강의. 오른쪽이 조음 위치입니다. 소리 내는 방법 위치죠. 여기가 조음 방법이고요. 6개라니까. 꼭 자로 안 해도 돼요. 대충 하세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방구 소리야? 박스로 갖고 왔니? 세상에. 저거 끌 수 있나 저거? 꺼봐. 오케이. 6개. 자, 이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6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이거는 아까 우리 무슨 해골 바가지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순서대로 양순이. 옛날에 어떤 애 이거 양푼이라고 썼어요. 미친 줄 알았어. 양순. 그 다음에 그렇지. 딱딱딱딱 경고. 조심해라. 이것입니다. 파 할 때 이렇게 가리고 하세요. 파 할 때 왜 우리 저기 이마트나 이런 데 홈플러스 가면 아주머니들 시식하실 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엄청 침 안 튀게 이렇게 하시잖아. 파여름. 그 다음에 파차름. 다음 마차름. 자, 그리고 요 3개 파여름, 파차름, 마차름 요 3가지를 일컬어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무성음. 안 울림 소리라고도 하죠. 울리지 않는 소리라서 한자어로는 무성, 성이 없다. 울리지 않는다.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안 울림 소리. 그 다음에 이제 울리는 거죠. 비, 울리는 거예요. 유, 울리는 거죠. 요 2개는 유성음이라고 합니다. 유성음. 뭐라고? 울림 소리라고 하죠. 유성음. 울림 소리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어디 가자 그랬지 얘들아? 바다 가자 그랬죠. 자, 순서 잘 봐야 돼요. 순서 잘 봐야 돼요. 비읍은 양수입니다. 비읍. 입술에서 하죠. 비읍. 그죠? 비읍 양수입니다. 그리고 비읍 공기 중에 있던 걸 막았다가 탁 터뜨리죠. 그래서 여기 들어갑니다. 비읍은 요 밑에 좀 비어놔야 된다. 비읍은 파열음이자 양수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 이 뒤에 혀가 붙는 파열음입니다. 바다. 됐죠? 그 다음에 바다를 가자잖아 원래는. 그지? 그러니까 바다 띄우고 가자죠. 바다 띄우고 갑니다. 그래서 바다 띄우고 가.
그리고 어디가? 바다가 하면서 뭐니? 요 내려옵니다. 이쪽 대각선 쪽으로. 자, 바다가 자가 되죠. understand나? understand나? 바다 가는 거야. 야, 바다는 뭐 세 가지 있죠. 동해 있죠, 남해 있죠, 서해 있죠.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서해 가는 거죠. 여기가 시옷입니다. 바다 띄우고 가자 서 어디? 해. 서해 어디 있어? 쫙 끝에 있잖아. 당진 막 대천 쫙 끝에 있죠. 쫙 끝에 있죠. 내가 왜 우리만 알자고 했는지 아니? 이거 정말 외우기 편해요.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애들도 다 까먹는데 한번 알아서 한 서너 번 정도 연습하면 고3 때까지 까먹질 않아요. 근데 너희들 친구나 또 친구 많은 새끼들 또 막 10명씩 10대명씩 야 내가 가르쳐 줄게. 지가 암만 잘난 체 해보면 걔만 좋은 데 가고 나만 군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서울대 난 군대 막 정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거야. 각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애들이 별로 없을 것 아니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만 아세요. 바, 다 띄우고 가 개각선 자, 서 어디까지? 자 해까지. understand? 바다를 가는데 이 추운 날 혼자 가면 외롭잖아. 누구랑 같이 가야 되죠. 누구랑? 마누. 그 다음에 바로 밑에요. 마누라. 마누라고 가는 거예요. 마누라. 여기 띄우고 와. 누구랑 간다고? 마누라와 가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쓸쓸하죠? 이 동영상을 우리 집사람도 볼 텐데 같이 봐요. 처음에 찍어서 집사람하고 같이 보면서 오빠 저렇게 수업해? 정말 부끄럽다 이러면서 정말 내 남편이지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오빠 세상에. 아우 왜 그래? 막 이러는데 난 저게 다 좋아 뭐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아마 이 강의를 보겠죠. 마누라와 같이 가는 거예요. 정말 기쁩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서해를 마누라와 가면 제가 원했던 거가 됐죠. 기쁘게 정말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편집하라 그래. 야 근데 아까 우리만 가는 게 아니잖아. 바다 가자 서해 마 누가 우리만 가는 게 아니잖아. 중국인도 갈 수 있잖아. 어디 가자고? 따오 까우 짜우 서우 서까지 있네요. 바오 따오 까우 짜우 서우까지 있죠. 바오 따오 까우 짜우 서. 선생님 아까 상처에서 왜 하는데 이게 마찰음이잖아. 아까 파열음의 삼중체계니까 요까지는 파열음이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파 타 카 자 중국 바오 따오 까우 짜우 송 understand? 외국인도 가야죠. 미국인도 파타 카오차 이건 없죠. 파우타오 카오차오 파타카차 파타카차송 파타카차 나머지는 없어요. 바다 가자 서해 누구랑? 마누라와. 까먹을 것 같아서 옆에 써줍니다. 바다 가자 서해 누구와? 마누라와. understand? 얘만 가니 빠우따 그냥 삐 빠따까짜송 파타카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여덟 19개. 우리말에 쓰이는 자음은 19개입니다. 모음은 21개. 그래서 총 40개가 우리말에 쓰이는 겁니다. 바다 가자 서해 마누라와 바다가자 서 파타카초. understand나? 다 썼니? 조금 이따 가자. 조금 이따 요거까지만 하고 한 10분 있다 와 영인아. 자 얘들아 따라라라. 이건 몰라도 돼요. 양손 치조 치즈 아닙니다. 경구 연구 후두 머리가 깨지 파열될 것 같죠. 머리가 파열 막 완전 파철까지 매 마찰만 미역 이요 라라 요레이티 요리 야리 알라셩 뻥따 띄우고 가 하면서 대각선 자 대각선 저 끝에 어디 해 누구랑? 내 사랑하는
바로 밑에 라. 그리고 요거 가면 안 돼. 얘들아, 서해는 하나밖에 없어요. 후두 목소리는 히읗밖에 없어요. 얘는 영구에서 납니다. 그래서 와, 마누라와. understand? 뒤집어. A4 용지 뒤집어라. 뒤집어. 안 뒤집으면 내가 속 뒤집어. 뒤집어. 뒤집었니? 자, 시작. 써보세요. 빠진 거 있으면 골라놓으세요. 빠진 게 있으면